시진핑 주석의 권력 다지기죠. 자기의 어떤 권력 기반을 더 탄탄히 다지고 또 계속 집권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죠. 어차피 시 주석은 대만 침공에 대해서 27년도까지 준비를 다 끝내라. 그러면 27년까지 내부의 권력 투쟁을 해서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다 쳐내는 거죠. 그럼 공백이 생긴다? 올라올 사람들은 많아요. 요즘 중국 군부에서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조사받고 숙청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내부 분위기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시진핑 주석의 권력 다지기죠. 왜냐하면 넘버 투 어느 나라든지 넘버 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권력 순위의 두 번째 사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거의 한 2년 사이에 그걸 지켜보고 부정행위라든지 아니면 국가에 대한 배신행위 이걸 다 추적하고 조사하고 이제 정보를 입수해서 모아놨다가 이번에 실행을 하지 않았나. 그동안 알려진 시 주석의 어떤 측근이었던 핵던 장유사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하고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을 지금 기율 위반 혐의로 전격 조사 대상으로 삼았죠. 그래서 이게 뭐 권력 투쟁에서 밑에 장성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쳐내고 좌천시켰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장유사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장유사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이제 쳐낸 거. 그 군사 지도부의 공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 주석은 일종의 자기의 어떤 권력 기반을 더 탄탄히 다지고 또 계속 집권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뭐 말 그대로 중국 내부의 정치 권력 투쟁 그런 문제지 이게 뭐 대한민국 뭐 우리 유튜브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서 당장 중국이 뭐 민주화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상당히 과장되게 좀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도 한 2년 사이에. 그래서 제 주변에 저희 지인들이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많이 카톡으로 보내는데 결국에는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권력 투쟁의 일환이지 이것이 주변국에 대한 뭐 대만 뭐 침공하는 거든지 이거 자꾸 결부짓는데 그거랑 그렇게 큰 상관이 없고 어차피 시 주석은 27년도까지 다 준비를 다 끝내라. 대만 침공에 대해서. 그럼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죠. 거기까지 끝내고. 그러면 27년까지 내부의 권력 투쟁을 해서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을 그게 뭐 두 번째 서열이든 다 쳐내는 거죠. 그러면 공백이 생긴다? 그건 일시적이죠. 공백이 생기는 건 일시적이고 올라올 사람들은 많아요. 자기 말 잘 듣고 충성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노리고 나이 많고 자기한테 어떤 대들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 걸로 하나씩 이제 뽑아내고 조만간 이제 채우는 거죠. 그러면 그 기반이 이제 또 새롭게 갖추는 거고 자기는 어떤 집권하는데 안정적으로 계속 가면서 27년도 이후에 그래서 지금 평상시에 대만을 침공하는 실제 오퍼레이션 가동하는 시기는 27년이 아니라 그 이유다. 근데 또 무기체계가 전반적으로 중국의 무기체계가 최신형들을 서방 측 기준의 고성능을 지금 가지고 있고 도입을 하는데 이것들이 지방 분구에 있는 그런 무기체계까지 다 갈아치우려면 또 생산해서 배치하려면 전반적으로 다 밸런스를 잡아야 되니까요. 유사시는 다 동원될 수 있으니까 다 차출해가지고 부대들. 그런 측면에서는 2030년도 초반이 되지 않을까. 서둘러서 봐도 어떤 미국의 준비든 물론 맞서는 측면이 있지만은 일본도. 근데 이제 중국군의 어떤 준비, 지휘부를 교체해서 정착을 시켜야 되는. 모든 거를 감안하면은 2030년도부터가 진짜 어떤 대만 들어가는 그런 위협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제 이게 대만 침공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시기는 2027년이 아니라 그 이후로 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래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지 내부 권력 투쟁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마치 뭐 중국의 민주화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생각하거나 우리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얘기들 많이 하시고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 한 2년 이상 동안 지켜봤는데 결과는 뭐 시주석이 그냥 여전히 잘 있는 거죠. 하다못해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은 뭐 영국의 총리가 오는데 제대로 못 만날 것이다. 얼마 전 뉴스였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양자 회담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과장되지 않았나. 그들만의 문제죠. 그들만의 문제고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대만 침공을 과연 언제 그 실행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지휘부가 가동될지 그 능력 있는 지휘부인지 이제 그런 부분은 관심을 이제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내부의 권력 투쟁 얘기는 그렇게 뭐 지켜보면 되는 거지 그거를 아주 뭐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이제 부풀어지는 쪽 그거는 좀 지양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장유사가 중국 군부 핵심 인사로서 미국의 정보를 흘렸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런 보도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요? 장유사가 이제 중국 핵무기 프로그램의 핵심 기술 정보를 미국에 넘겼다고 이제 하는데 그 단서 증거를 중국의 핵공업 집단 공사 뭐 이름도 또 재밌습니다. CNNC 영어 약자로 하면 그 집단 공사의 구지인 전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부정부패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한 거죠. 그 동안에 장유사가 이제 어떤 그 행로를 이제 지나왔는지 보면은 미국하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방문을 한다든지 뭐 정기적인 회의를 한다든지 양국 간에 뭐 2012년도 뭐 13년도 이럴 때 한참 그 긴밀할 때 있었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럴 때 이제 미국 측에서 고도의 대화하면서
이끌어낸다든지 중국의 핵무기 수준을 이제 보는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뭐 이게 암암리의 또 기본 자료, 간단한 자료라도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이제 중국군에서 볼 때는 이거는 국가적이죠. 보안 위반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진술로 인해서 이제 증거를 잡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잡아들여서 조사를 한다. 그런 명분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동안에는 최근에는 이제 2024년부터는 이제 중국 군부에서 이 핵무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고도화시키겠다. 뭐 미국 수준으로는 이제 보유를 해야 되겠다 해서 뭐 핵탄두를 1,500발 정도 이제 가져야 되겠다.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2035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게 갑자기 이제 발전을 이제 하는 거니까 중국군의 핵무기 전력이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어떤 끊임없이 여러 가지 경로 루트를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이제 얻으려고 많이 노력했겠죠. 결정적인 걸 넘겨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뭐 유사한 정보를 좀 아웃라인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제 국가 보안 위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잡아들일 수 있는 거고 권력 투쟁, 내부 어떤 질서를 이제 다시 재편을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다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잡아넣고 말 그대로 아주 뭐 심한 말로 죽이진 않더라도 이제 좌천시켜서 뭐 집에 가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 중국 군부가 시진핑 중심으로 더 정리되는 흐름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충성심을 우선시하는 거죠. 그거는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마찬가지고 어떤 능력은 두 번째고 충성심이 더 앞서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면은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 없다. 그걸 다 이제 다 섞어가지고 보겠죠. 그래서 이번에 노장들을 다 제거하는 게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TV에서 봤던 공개된 회의, 중국의 이제 회의에서 나왔던 후진타오를 이제 회의장에서 내쫓는 사실상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노장들을 다 제거하고 다 집에다 가두는 가택연금 그렇게 해서 젊은 소장파들을 다 교체하는 지금 과정이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나이 차이도 있지만은 그래야만 또 말 잘 듣고 충성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결심한 게 있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만 침공하는 거 거기에 또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물론 그거를 바라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언론 평가가 나오는데 그건 그들만의 문제죠. 이 능력이 없는 충성심만 강한 뭐 간신들이 시 주석한테 막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죠. 왜냐면 1949년도에 지금의 대만하고 이제 마지막 뭐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금문도 전투라든지 뭐 완전히 패배한 그런 부분이 재현될 것이다. 그건 그들의 문제지 우리 대한민국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중국군은. 그래서 그런 게 부정적으로 얘기들 하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어떤 충성심에 앞선 어떤 그런 소장파 장성들이 이제 기용이 되고 지휘부에 들어오면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능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이제 그런 일종의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그 대만 침공을 기획하면은 중간중간 전투 여러 가지 종류의 전투에서 패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높아지고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린 지켜보면 되는 거지 중국군 입장에서 걱정을 한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까지 진행이 되지 않나. 향후에 지금 이제 2026년인데 27년, 8년, 9년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하나씩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먹잇감을 삼는 언론사들만 이제 돈벌이 즐거운 거죠. 기사거리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걸 거쳐서 2030년대 초반부터는 진짜 전쟁이 폭풍이 이제 불어닥치지 않을까. 대만을 진짜 들어가는 상황. 이제 그런 상태에서 기반을 시주석이 다 닦아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 10년, 앞으로 이제 뭐 5년 이 사이가 지금 뭐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기반을 확실히 닦아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이 그런 과정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대만 침공을 좀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획하는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명령 철저하게 따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용해서 이제 들어가는 단계. 그게 바로 이제 2030년 전후로 실제로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주한미군 문제가 또 연계되어 있고 한반도 문제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걱정을 하는데 중국군의 뭐 소장파 장성들이 뭐 새로 기용돼 가지고 뭐 능력이 떨어진다는 그건 그들의 문제지. 그것까지 왜 우리가 걱정을 해줘요? 이제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군부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면 대만 문제 같은 군사적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일단 무기체계 중심으로 보면 현대화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10년 사이에 급발전했죠. 그래서 뭐 항공모함 중심으로 전력도 그다음에 함재기도 중간중간에 이제 미국 소위 무기지만 제품이라고 표현하면은 미국 제품을 많이 흉내 그대로 카피 뜬 게 많지 않습니까? 함재기의 조기용보 통제기라든지 그다음에 해상작전 헬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중국은 어떻게 미국 걸 그대로 베낄 수 있냐. 근데 이 무기체계 발전사를 보면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런 경우는 많아요. 꼭 뭐 중국 일에서 철저하게 뭐 카피를 뜬다는 아니고 흉내내는 무기체계 항공기 분야에서 또 심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두 번째 문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무기체계를 미국에 준하는 아니면 미국을 앞서가는 자기 나름대로의 무기체계를 확보한 상태. 이제 그게 더 중요하죠. 사람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운영하는 사람은 지휘부를 말하는데 기존에 실제 엔지니어 계통이나 군에서 엔지니어 계통이나 그런 기술 담당하는 장교들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 위에 지휘부가 이제 바뀌는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밑에서 실무자들은 계속 준비를 할 거예요. 대만 침공 시주석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진핑이 뭐 쳐들어갈 준비를 끝내라 27년 말까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들어갈 저기를 하는 거죠. 노림수가 이제 생기는 거죠. 27년 말 이후에는 오히려 문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27년 말 이후가 문제다. 위에 지휘부 바뀌는 거는 장성들 바뀌는 거는 그거는 뭐 수시로 있어 왔던 일이고 뭐
대한민국도 그런데 뭐 중국이라고 그걸 못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재편되고 지휘부가 재편되면은 진짜 이제 들어가려고 할 텐데 지금까지는 이제 위협하고 포위하는 전략 뭐 그런 거였다면 진짜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 2027년 말 이후에 그게 이제 하여튼 최대 수치로 올라가는 게 2030년 32년 사이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중국이 앞으로 더 조심스러워질지 아니면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요? 지금은 이제 과도기죠. 사람들을 다 교체하고 뭐 속가내고 깜빵에 보내고 가택연금을 한다든지 그러면 지금 중간 단계로 봐야 되고 이걸 지나면은 최소화시키려면 시간상으로는 좀 최소화시키려면 1년 정도 걸리죠. 그래서 2027년 말까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내적인 거 외적인 걸 다 정리를 하는 시간. 그래서 뭐 2년 동안은 다 정비를 끝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공격적으로 나온다? 공격적이라는 건 이제 기존의 대만을 포위 훈련하는 거, 뭐 봉쇄하는 정책 그 부분은 지속이 될 거예요. 그거는 뭐 위에 상층부와 상관없이 중간 지휘부에서 훈련을 이제 핑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는 거는 좀 조심스러워하지만은 포위 훈련 전략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향후에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 뭔가 다 정비가 되고 정리가 되면은 8년부터는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들어갈 태세가 다 끝났으면 한번 언제 들어갈까 이거를 이제 철저하게 연구를 하겠죠. 뭐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자기들이 가상 이제 전쟁도 시뮬레이션 통해서 해볼 테니까 그 측면에서는 이제 좀 그 이유가 뭐 공격적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 전까지는 내부 정리 기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문제가 있으면 내부 정리 좀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이사를 했을 경우도 그렇고 그런 그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